책 처방 하나 해주셔도 되나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그런 분들은 요새는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오늘 권하고 싶은 책은요. 상담하시다 보면 거의 전문가처럼 연구해서 오시는 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정신과 심리에 대해서. 어떠세요? 그런 분들 만나시면?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러니까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그건 당연히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에 대한 연구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식화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지는 자신 현상을 합리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왜라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면 앞으로 어떻게가 비어요. 그것보다는 자꾸 이유를 찾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자라는 생각이 저는 더 낫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자꾸 왜를 찾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중무장하고 오는 건 좋은데 그래서 오늘 내일 이번 주는 뭐 하실래요? 라고 할 때 할 말이 없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그러니까 저도 자꾸 과거를 같이 파서 그러니까 이건 맞았고 저 틀렸어 하기보다는 오늘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뭐 하실래요? 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해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 오실 때는 제 과거가 이렇게 힘들었던 게 맞죠? 그리고 지금은 이건 정신분석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인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맞죠? 라는 확인을 받고 싶을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논문을 쓸 땐 그게 맞을 텐데 이제 글을 쓰거나 어떤 에세이를 쓰거나 되게 논리적으로 정연한 글을 쓰셔야 될 때는 맞겠지만 이 사람의 삶에 시간이랑 한쪽으로 흘러가잖아요. 앞으로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되고 미래가 되고 그때 이 사람이 조금 나아지길 바라거나 조금 더 괜찮아지길 바랄 때는 그거를 안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고 살 때가 날 때도 있잖아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전에 핸드폰 켜서 이메일 보고 머리 기분 확 잡칠 때 있잖아요. 있죠. 그냥 잤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왜 까봐가지고 그럴 때 있죠. 아니면 뉴스 괜히 봐가지고 이럴 때 있듯이 그냥 잤으면 모르고 넘어갔을 텐데 마치 책도 그런 면에서는 그냥 모르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 심리, 내각에 대해서 좀 알면은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내 아픔은 도대체 이유가 뭐지? 막 이러면서 이래서였구나 막 분석하고 너무 파고 들어가는 건 아까 좀 독이 될 수 있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알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죠. 근데 그 다음 단계까지 가면 더 좋겠다고요.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해하는 건 되게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하지만은 자동차를 잘 타면 되는 거 자동차의 모든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 필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도리어 그걸 알아야 되는 건 자동차를 탈 때 뭘 지켜야 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게 엔진이 어떻게 구동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다 모든 걸 낱낱이 알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네. 저는 일부 서평 때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그 상담 받으시는 분들 오실 때 때로는 이렇게 책을 추천해 주시기도 한다고 그 부분이 좀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제 책들을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 육아는 이런 거 그다음에 직장에서 고민이 많으면 그렇다면 정상입니다 보세요. 소통의 문제 소통과 공감 보세요. 이게 제 책이지만 이래서 제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 훨씬 많으니까요. 네. 청소년들은 막 엄마랑 다투고 있으면 그렇다면 지금 독립하는 중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이었는데 제 책만 갖고 되게 돌려막기가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보다는 살짝 이제 다른 책 내가 최근에 재밌게 봤던 거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최근 1, 2년 사이에 본 재밌게 읽은 책을 알려드려요. 근데 뭔가 느낌이 와요. 이 사람한테 이 책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청소년서였지만 어른한테 줄 때도 있고요. 이 사람은 연민이 필요해. 나는 나를 돌봅니다. 이런 책을 주기도 하고 그러려면 일단 책 제목이 와닿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분한테. 제목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죠. 이런 책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레벨인지를 알아야 되는 내가 느낌이 있으니까 갑자기 400페이지짜리 책을 보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책 훈련이 안 돼 있는 분한테. 그래서 만화책인데 참 좋아.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럴 때도 있고요. 그럼 그 다음번에 올 때 이분이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닌 반응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본 책이니까 나는 이제 이게 이 부분을 더 이분이 강하게 보는구나. 라면 이분을 내가 새로 이해할 수 있죠. 이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몰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네 라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영화나 책을 이용하는 거는 정신치료, 그러니까 심리상담 그래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할 때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에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은 경우가 있고 자신의 삶이 아직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자기를 좀 노출하는 거에 대한 뭐 저항도 좀 있고요.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중간에 중간지대에 안전한 어떤 머티리얼이 하나 있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꿈이거든요. 꿈을 가져온다는 게 사실은 내 무의식을 설명하는 거지만 내가 내 어릴 때 얘기도 아니고 내 기억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내 거긴 하지만. 그리고 안전한 꿈 얘기잖아요. 네. 꿈인데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꿈을 잘 다루다 보면 우리가 나 몰랐던 내 무의식을 알 수 있듯이 좀 더 안전한 머티리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꿈이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재밌게 봤던 소설 뭐 봤어요? 영화 최근에 뭘 봤는데 저는 나도 본 모두가 다 같이 본 너 트랜스포머다. 그걸 가지고도 전 트랜스포머에서 범블비의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 그렇게 좋았어요? 범블비가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살면서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 애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게 저는 나한테 이런 다 때려부셔서 좋았어요가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그 부분을 가지고 온 부분을 서로 얘기하면 그 안에서 서로 안전하게 자기 판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 어릴 때 뭐 아니면 내가 좀 내 친구 우리 반에 누굴 죽여버리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기엔 너무 선생님 믿을 수도 없고 그 얘기를 내가 그 기억을 거울로 넣고 내가 감당이 안 돼. 네. 그럴 때 책, 뭐 만화책, 뭐 아니면 같이 볼 수 있는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를 헛소리하거나 아니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죠? 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로 이용하는 부분에서 책은 상당히 좋은 머티리얼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지금 책 처방 하나 해주셔도 되나요? 뭘요? 누가 처방 받을 건데? 그러니까 제가 요즘 되게 걱정된 사람으로 빙의해서 상담 한번 해도 될까요? 그럼 갑자기 딱 듣는 거는 그냥 그럴 때 이제 걱정 많고 불안이 많으면 고민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걱정하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요새는 너무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오늘 권하고 싶은 책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어떻게 아셨지? 그 힘든 사람 얘기하면서 어떻게 알았지? 제가 오늘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권하고 싶은 책은 내가 죽고 싶다고 하자 삶이 농담을 시작했다라는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김현진 씨라는 에세이스트자 소설가가 쓴 책인데요. 30대 후반이시고 이분이 굉장히 많은 책들을 내긴 했는데 최근작이고요. 이분이 되게 심한 우울, 어릴 때는 예를 들면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신데 크리스마스가 없다고 얘기해 선물 주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뭔가 좀 그런 얘기를 9살, 10살짜리 애한테 폭력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엄마는 완전 경상도 사람이고 그런 집이고 막 집이 철거 들어오고 막 이런 삶을 살면서 자기가 어떻게든 삶을 만들어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거를 막 죽고 싶고 그래서 세상은 원망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풀어요. 굉장히 힘든 얘기를 풀다가 피식피식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용서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견뎌낼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고 나간 유머가 저는 굉장히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낙관의 힘이구나. 그래서 삶이 농담을 시작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추천사를 썼는데 원고를 받아서 이제 PDF로 받아가지고 지방에 출장을 가면서 읽었는데 KTX에서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계속 웃기는 걸 웃겨가지고 피식피식 웃어서 옆 사람한테 좀 미안한 정도로 아주 웃깁니다. 이런 불안과 곤란한 마음이 가득 찰 때 좀 즐거움이 좋은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막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낙관과 유머랑을 놓치지 않으니까 버텨내는구나.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잖아요. 사는 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게 시간이 지속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데는 김현진 씨의 이 책이 위로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책 제목 한 번만 더. 예, 책 제목은 내가 죽고 싶다고 하자 삶이 농담을 시작했다입니다. 네. 죽고 싶다고 하자. 감사합니다. 네.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자꾸 읽어보고 싶은 책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자분 우리가 섭외할 수 있으면 넣어주시면 좋겠다. 원래 책은 책을 불러요. 맞아. 계속 책을 불러요. 추천을 써주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또 연관이 연결이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선생님, 저는 책을 읽기가 싫은데 영화 하나 추천해 주세요. 하면요.
그런 분들. 근데 요새는 참 극장들 가기가 어려워서 결국 OTT들을 그렇죠. 훨씬 많이 쉽게 접근하죠. 많이 보시게 돼서요. 그럴 때 저는 이런 얘기들을 들어요. 새로운 영화보다 옛날에 봤던 재밌는 영화 보세요. 힘들 때는 뭔가 새로운 영화 이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 영화 줄거리 사이에서. 그래서 옛날에 참 재밌게 봤던 영화 또 보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빠숑님은 내가 새로 다시 만약에 일요일 날 시간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검색해서 주말에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어떤 영화 보고 싶으세요? 만약 옛날 영화 중에서 드라마도 좋고. 저는 옛날 영화를 워낙 반복해서 보는 걸 좋아해서. 최근에 뭐 보셨어요? 이터널 선샤인. 이터널 선샤인. 볼 때마다 울어. 나 미치겠어요. 힐링이 되고 감성적이시고. 인생 영화죠, 인생 영화. 빅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발로 피아노 치는. 아니 그 톰 행크스 나오는. 어른 된 얘기. 그 영화 너무 사랑하고. 사랑하죠. 그다음에 러브레터 그냥 오겐키 데스까. 러브레터가 이거 아마 방송될 때 즈음에 개봉 다시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5번째가 6번째 개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95년도에 첫 개봉했는데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해갖고 100번도 더 봤어요, 저는 진짜. 그림 같아요. 오타루 가고 싶어지잖아요. 저는 최근에 이제 다시 본 그 OTT를 통해 넷플릭스로 옛날 영화들을 저도 보게 되는데 최근에 다시 시즌 1부터 보는 게 프렌즈를 다시 봤어요. 진짜 젊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2000년대 중반에 와 재밌다고 봤던 건데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재밌어 했지 하는데 20분도 안 하는 그 하나에 낄낄거리면서 머리 복잡하고 그럴 때 하나나 두 개씩 까서 보는 느낌 있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보는 안심하고 그냥 머리 복잡하고 할 때 뭐 새로 나왔는데 꼭 봐 하면서 넷플릭스에 많이들 새 컨텐츠들을 많이 권하는데 저는 요즘 빅뱅 옛날 거랑 빅뱅 이론 옛날 거 하고 프렌즈를 다시 파먹는 걸 되게 보고 있고요. 12월 30일자로 빅뱅 이론이 이제 넷플릭스 클로징 된다고 자꾸 떠가지고 무리해서 저 마지막 시즌 12를 끝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저도 2번 정주행했어요. 네. 마지막 약간 억지스럽긴 하지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뭔가 시즌 12 끝내고 나니까 내 인생에 한 12년이잖아요. 그것도 뭔가 한 덩어리가 끝난 느낌? 짠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얘기가 다 그런 식으로 끝나기도 해서 그랬습니다. 익숙한 영화 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린랜드를 봤는데 그게 재난 영화예요. 근데 지금도 준 재난 상황이잖아요. 그쵸. 뭐 진짜 재난 상황인가? 준님도 아닌가? 근데 보니까 너무 무겁더라고요. 가라앉고 그리고 막 보면은 리스트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정말 유사시 생존해야 될 사람, 노아의 방주처럼 건축가,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을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삐삐삐하고 뜨는 그거죠. 그게. 네,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오빠 우리는 아마 생존자로 출될 것 같진 않아. 저도 의사 중에서 쓸모없는 쪽이라서 응급의학과나 정형외과나 내과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서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그러니까요, 리스트가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하니까 씁쓸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었어요. 이 책이 이제 저희가 2부에서 이제 뭐 쓰기와 생산성 뭐 이런 쪽에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책을 읽고는 싶은데 이제 선뜻 못 읽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대로 된 책을 한 권 좀 골라서 좀 보고 싶다 이런 니즈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책 내용 중에 괜찮은 그런 방법을 봐서 베스트셀러 이야기 해주신 부분 중에 베스트셀러 잘 고르는 법 그런 내용을 또 적어주신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마케팅 막 하니까요. 네. 좋은 책 한 6개월 지나서 봐라. 맞아요. 그러니까 책은 사실 저는 신간을 매번 낼 때마다 그러니까 영화는 그 시기에 같이 개봉한 영화들끼리 경쟁하잖아요. 그리고 끝나는 건데 책은 참 무서운 게 만약에 내가 중학교 1학년인데 고3 선배들이랑 경쟁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미 자리를 다 잡은 그 지역에 베스트셀러들이 있어요. 스테디셀러들이. 이 구역에 짱은 나야 하는 형들이 있어. 거기 내가 처음 끼어 들어가서 붙어야 돼요. 참 힘들어요. 근데 그럼 거기에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막 들어가는데 내 책은 잘 되면 좋긴 하지만 그 말고 남의 책을 볼 때도 이게 진짜 옥석을 가리는 부분은 좋은 책은 살아남는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면
스테디로 살아남게 돼서 쭉 가는 애들은 결국은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 책들이거든요. 네. 그 장점이 있는 책들은 6개월 정도, 뭐 짧으면 3개월 안에 결판이 나니까 그때 골라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책 읽기 훈련이 안 되는 분들한테 제가 안 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왜냐하면 심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 그걸 내가 책을 보기 시키거든요. 2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하나는 이제 짧게 끊어볼 수 있는 책들을 줍니다. 에세이가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언제든지 한 3페이지, 4페이지만 보면 그만둬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스낵 같은 책들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그런 책을 보면서 그냥 머리를 가볍게 이렇게 터치하는 게 하나 있고요. 2번째는 좀 빨려 들어간 스토리텔링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어서 그 안에 나를 던져보는 거. 예, 뭐 해리포터도 있을 수 있고 무협지도 있을 거고 우리 뭐 무협지 계열 책들도 있을 거고 라이트 노벨도 있을 거고 그런 스토리텔링의 힘이 쭉 흘러가니까 처음에 발동만 딱 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가는 책들 있죠. 네, 영웅문 같은. 영웅문은 요즘 읽기 힘들어요. 다시 읽으려면. 그러니까 끝나는 게 무서운 책들 딱 쭉 가고 있으면 네. 그런 책들을 좀 우리가 권해서 읽어보시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페이지 터너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책들을 평론하는 분들은 다소 좀 낮게 보지만 저는 그런 책들이 갖는 힘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드라마 중에도 아주 깊은 삶을 성찰하는 드라마도 있지만 웃기고 재밌는 것도 충분히 재밌잖아요. 예. 네. 그런 책들을 2가지를 한번 도전해 보시면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방향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에세이를 뭐 생각하시는 분은 이 책도 에세이입니다. 네. 네, 짧게 봅니다. 네. 글씨도 크고요. 자간도 넓습니다. 맞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일 즐거울 때는 어떤 때세요? 그 결국은 책을 저는 이제 내가 안다는 것에 대한 것이 분명해질 때 참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 자체가 명확한 게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심만큼 불안하다고 뭐 검사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피 검사한다고 당신 우울증 맞습니다라고 검증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전 정상인가 비정상인가요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지 이런 그 기준점들은 전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하는데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을 만들어가는 게 사실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알기 위해 책을 많이 봐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요 정도 레벨에서는 이건 정상이고 이 일을 하는 사람에선 이 사람 또 다른 사람의 그 정상치가 다른 사람한테는 정상치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전문가라는 거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거 분명히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조금씩 안다는 거를 내가 조금씩 늘려간다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확장된다는 느낌들이 아니면 아는 게 좀 더 단단해진다는 느낌. 근데 그거는 내가 새로운 것들을 책을 읽으면서 오는 게 세로줄이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들이 가로줄인 것 같아요. 그 둘이 같이 딱 어느 순간 정말 철이형이 크로스한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걔들이 그래서 이쪽에선 빨간 줄, 빨강 주황 이런 줄들이 내려오고 세로줄에서는 가로줄로 노랑과 파랑 줄들이 쫙 와서 갑자기 패브릭이 딱 만들어졌는데 처음 본 색깔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럼 하는 느낌들 있잖아요. 전 그때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빠숑님은 어떨 때 제일 즐거워요? 책 읽을 때? 다독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2가지인데 정말 내가 알고 있었던 거랑 반대되는 것들 알게 됐을 때 너무 그냥 짜릿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아는 얘기 나올 때 좀 짜릿하긴 하고 그런 거 그렇습니다. 네. 로사님은 다 얘기해보자 이거. 저는 호기심 때문에 보는 독자예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요. 사실 제가 너무 궁금함이 조금 넓어요. 그래서 지하철에 옆에 누가 앉아도 학생이 앉으면 쟤는 요즘 무슨 생각하나 그런 거 궁금해요. 그래요. 사람에 대한 궁금하고 뭐 주식 투자하려 치면 책부터 사야 되고 뭐든 좀 책부터 사야 되는 애가 갑자기 핸드폰을 사달라고 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포노사피엔스처럼 사줘야 되나? 아니면 뭐 아이에게 핸드폰을 유튜브 직원도 유튜브를 안 보여준다면서요. 아이한테는 이 막 못 잡겠는 거예요. 갈피를. 그럴 때 이제 막 책부터 찾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건 무조건 책으로 찾는데 궁금증이 해결되면 일단은 기쁘고요. 그리고 소설 읽을 때 정말 말맛 있잖아요. 말맛. 네. 그렇죠. 글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의 글을 읽을 때 그런 이렇게 짜릿함 같은 거, 희열 혹은
나는 왜 이렇게 못 쓸까를 느끼면서 막 자괴감이 들면서 그래도 읽어 나가는 막 이렇게 탐닉하는 그런 느낌들도 너무 좋고 또 저는 작가분을 만날 수 있는 이렇게 행운하잖아요. 그래서 글을 읽고 나서 작가분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도 너무 행복해요. 네. 드리머님은요? 저요? 저는 언제 제일 기쁘냐면 이 책장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 맞아. 다 읽었다 드디어. 완수했다. 이건 농담이고요. 일단 저는 저렇게 좀 깨우치는 책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내가 이렇게 놓치고 있던 것들을 딱 때려주는 책들이 있어요. 어떤 문장이 됐든 어떤 내용 사례가 됐든 그럴 때 이게 정말 나는 책 읽는 이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좀 예전에도 되게 좀 식상한 답변으로 당신에게 책은 무엇입니까? 질문 들었을 때 저는 선생님이라고 했거든요. 계속 그런 관점으로 책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든 난 뭔가 좀 하나라도 배워야지, 얻어가는 게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심지어 소설을 봐도 여기서 내가 얻을 건 뭘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딱 얻었을 때 되게 기쁘죠. 네, 그런 관점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이거 지금 저는 완독했거든요. 예. 네. 저 근데 당당하게 눈을 보고 80% 읽었다고 할 수 있어요. 완독? 네. 근데 다 읽었다 외치려면은 정말 책을 끝까지 딱 덮어야지 완독입니까?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대략 이 정도면 되는구나라고 하는데 벽돌책은 완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발췌독하는 게 맞다고 봐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근데 이제 소설이나 이런 책들은 어느 정도 선까지 대략 저는 이제 그 기준을 내 기준은 내가 상당히 눈을 마주치고 상대한테 이게 책은 이런 거야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럼 다 읽은 거야. 설명할 수 있는 내가 뭔가 이 책에 대해서 온전히 파악했다는 느낌. 완벽하게 읽은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그냥 좀 굉장히 오랫동안 쥐고 있는 책이었고 이리저리 봤지만 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알고 있는 카피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럼 완독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여기 이렇게 써주신 글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작가는 60%만 읽어도 다 읽은 거다. 왜 다 읽어야 되냐? 막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완독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책이 저도 읽으면서 제가 쓰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이게 미시적으로 책을 읽는다는 게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전 즐거웠던 것 같아요. 완독에 대한 것도 생각해보고 그럼 거기에 대한 책도 찾아보게 되고 이 책에도 이제 인용했던 이제 책 읽는다는 게 도대체 읽지도 않고 남에게 책 읽었다 얘기하는 법 이런 책 같은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쓰면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봤다고 뻥치고 있는데 끝까지 안 본 책이 뭐였지? 이런 태백산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 번 시도는 했으나 결국 끝까지 못 가본 그러니까 네. 태백산맥을 집에 갖고 있는 사람 많지만 진정 끝까지 읽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 근데 누구나 다 태백산맥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그런 책 같은 것들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뭔가 완독을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 자괴감 좀 자유로워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다독가라는 타이틀이 붙으면서 태백산맥을 다 안 읽으셨다고요? 막 이렇게 되는 부담감 같은 게 있어요. 그 명절을 안 읽으셨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저도 제가 이제 막 그 북클럽에 무료로 이렇게 기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막 담은 책을 보니까 저를 되게 얘기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업로드를 할까 하다가 이 책을 안 읽었구나 얘가 이런 생각이 누군가 할까봐 무서워서 못 올렸어요. 근데 그런 만큼 저는 책을 무엇을 읽어왔고 어떤 걸 읽고 싶어하고 이런 게 되게 그 사람을 얘기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오늘 청취자분들도 1년에 한 번 정도 그동안 1년 동안 읽었던 책들을 한번 정리를 쭉 해보시면 10권이건 20권이건 그러시면 그냥 그림이 그려지는 내가 주로 난 만화 덕후구나 내지는 난 주로 소설을 좋아하는구나 소설도 한국 소설을 참 좋아하네 내지는 난 실용서를 참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정보를 얻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 라는 식으로 나에 대해서 또 한번 보는 하나의 거울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정보라는 거는 사실 인터넷에 널렸어요.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정말 굉장히 깊이 써 있는 글들도 많고요. 하지만 우리가 좀 아까 목차 얘기했듯이 하나의 체계가 잡혀 있는 포만감 있는 정보는 책만이 주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책 한 권을 전체적으로 쭉 다 읽은 게 마치 그 식당에서 뭐 디저트만 먹고 나오거나 그 식당에서
차만 한 잔 마시고 나온 게 아니라 처음 전체부터 마지막 후식까지 쭉 한번 이 집의 음식은 다 먹고 나온 것 같은 느낌. 네. 이 집은 요런 집이구나라고 감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은 경험치를 줄 수 있는 게 책 한 권의 힘이기 때문에 내가 책 한 권이라는 포만감을 가지고 읽었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든 정보들이 올해 1년에 이런 정도 요런 그림이 있네 라고 그려보시면 내가 어디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거울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와, 네. 네. 마무리 멘트까지. 훌륭하십니다. 네, 저는 이 다독다독을 하면서 책을 읽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뭔가 책 읽는 우주가 생긴 것 같아요. 저의 작은. 근데 때로는 저를 너는 책을 많이 읽는 아이 뭐 이런 식으로 대상화된 느낌? 뭐 제가 그렇게 엄청난 수준이 있는 책을 맨날 읽는 사람은 아니지만 너는 책을 읽는 아이, 나는 아닌 아이. 그러니까 뭐 네가 아는 거 조금 얘기해줘, 알려줘, 궁금하니까 뭐 도움 줄 수 있는 거 좀 줘. 이렇게 할 때 좀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이런 공간에서 또 이런 멋진 분과 책에 대한 책 얘기를 잔뜩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네. 오늘 정신과 의사의 서재에서 책 다 막 빼서 보고 막 수다도 떨고 네. 차도 마시고 네. 너무 즐거워. 귤이라도 내가 대접했어야 되는데 원래 책은 귤 까먹어서 보는 게 최고 아닙니까? 따뜻하게 날라 틀어놓고 귤박스 쫙 까놓고 네. 앉아서 네. 먹으면서 만화책을 한 100권쯤 빌려다 쫙 돌려가면서 보는 것도 그게 또 서재의 즐거움 중에 하나죠. 빨리 읽어요. 네. 맞아.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독서를 정말 재밌게 하면 자기의 그런 고민도 좀 잊게 된대요. 그러니까 왜 자기 좋아하는 거 잠깐 집중하면 싫음을 잊게 되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그런 시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힘내지 마시고요. 그냥 좀 편안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말연시는 책과 함께 다독다독과 함께 정신과 의사의 서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안 해도 돼서 그 말 안 해서 감사합니다. 그럼 정신과 의사의 서재 하지연 선생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